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여름 특집 아는 척 매뉴얼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네, 여름 특집 아는 척 매뉴얼. 어디 가서 기죽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책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단 20분 이내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양 페인트 모션을 쓸 수 있는 특별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일단 시민들의 컷부터 듣겠습니다. 태교할 때 이후로 안 들어요. 네. 어려워요. 끝나거나 아니면 박수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들을 적절하게 좀 이렇게 언제 쳐야 되는지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변주곡, 협주곡 그게 어떤 게 구성되는 건지 클래식 하나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할 때나 뭐 이럴 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게 되더라고요. 네, 클래식 괴롭죠. 해서 저희가 축구 평론도 하시고요. 네, 문화 평론도 하시고 그리고 클래식 책도 쓰고 그 중에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정윤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나가도 됩니까? 네. 그리고 평소에 인문학 강의, 네. 그리고 MBC 라디오 타박타박 세계사에 가서는 또 역사 얘기도 하고요. 닥치는 대로 부르는 데는 족족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클래식 시대를 듣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안 하는 게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소개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로 뭐 잘 되는 게 없어서 이것저것 뭐 하나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가 보다라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네. 제 나름대로 이제 저의 그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그 분과 학문의 장벽을 철폐하자. 이거 굉장히 화두입니다. 통섭? 네, 20세기의 그 분과 학문. 빨리 철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클래식이나 축구나 이런 걸 통해서 서구 문화를 볼 수 있다. 서구의 현대사를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을 해왔고요. 알겠고요. 그럼 질문 주시죠. 네. 벌써 5분이나 썼어요. 아무 네. 얘기도 다 아무 내용도 없이 네. 클래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자, 클래식. 기가 죽습니다. 어디 가서 클래식 얘기가 나왔어요. 네. 혹은 뭐 연인과 카페에 들어가는데 모르는 음악이 쫙 흐릅니다. 네. 그럴 때 아무 곡이라도 얘기하면 됩니다. 저 브람스 4번인가? 아니면 6번인가? 이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브람스는 교향곡을 4번까지밖에 작곡 4개만 작곡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충 던져봅니다. 저게 7번인가 브람스 교향곡? 해도 네. 넘어갈 건 그냥 넘어가고요. 어차피 모르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던지기 제일 네. 좋은 게 뭐 브람스입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3비라고 해서 베토벤, 브람스, 그리고 바흐 많이들 얘기합니다. 네. 바하라고 하지 않고 바흐라고 하는 네. 이 감각.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과거에는 이제 바하 했어요. 네. 그런데 또 때는 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한참 배울 때 왜 초핀을 쇼팽이라 그럴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쇼팽이라고 읽어준다든지 바흐라고 읽어준다든지 뭐 이런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바둑으로 치면 한 18급 정도의 초식 정도가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바흐는 넘어서야죠. 네, 조금 더 음악을 그래도 좀 진지하게 접근한다 그러면 다들 3비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나라 7, 80년대 레코딩 산업이 우리 대중문화, 대중음악 산업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중 스타를 동원해서 클래식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레파토리를 와장창 발매를 해서 광고와 공연으로 또 방송해서 도배를 하면 차이콥스키의 비창교향곡, 뭐 슈베르트의 미완성, 우리 못 들어보셨다 해도 제목은 이렇게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클래식 산업이 60년대 이후에 서구에서 전 세계가 아마 저 작은 나라들까지 있는 집마다 전축을 살 것이다. 전축을 사면 레코드를 사는데 그래도 좀 근사하게 보이려면 클래식 전집을 살 것이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3B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레포토리를 녹음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면 전축 사는 사람들은 이 전집을 다 살 것이다 하는 것이 60, 70년대의 마케팅. 네, 마케팅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군요. 네.
그 가구에서 그 책장 파시는 분들이 일단 전집 들어갈 네. 크기로 틀을 짜는 것과 비슷한. 네. 그래서 아마들 기억해 보시면 70년대 때 이렇게 초등학교 친구들 집에 가보면 좀 잘 사는 집에는 전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전집이 스피커와 네. 스피커 사이에 끼어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되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 고전과 낭만주의 시대 때 음악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요럴 때 나는 초기 바로크가 좋아. 한마디. 초기 바로크 예. 나왔어요. 예. 자, 외워주시고 1번 초식 초기 바로크가 이건 좋아. 너무 지금 우리가 값싸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는 뭐 비발디 이전 음악들이 좀 고졸한 맛이 있더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잠깐만요.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초기-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슈베르트나 차이콥스키 시대의 과잉된 선율. 문장이 너무 많고요. 예, 초기 바로크가 좋아. 그다음에 뭐였죠? 낭만주의 시대 때 과잉된 선율은 왠지 내 감정을 자꾸 지배하려는 것 같아.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고도의 반복된 집중이 있는 초기 바로크 음악을 통해서 초월의 미를 느껴보고 싶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예. 받아 적으시기 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렇게 너저분하게 들렸지 사실 이거는 우리 시대의 석학인 김우창 선생님의 표현입니다. 네. 바로크 음악에 거기까지도 딱 넣으면 좋겠군요. 네. 쭉 외우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네. 나도 김우창 선생님의 평에 동의해. 네, 이렇게. 김우창 선생님이 이제 바흐나 초기 바로크 음악의 네. 고도의 집중된 반복, 네. 거기서 조금의 변주가 우리의 일상을 초월하게 만들고 숭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연주를 제대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것이지 글렌 굴드처럼 좀 이상하게 연주하면 좀 불편하더라. 너무 많이 나와요. 다 외울 그렇습니까? 수가 없어요. 네. 간단하게 초기 바로크가 좋아. 이거 간단한 문제 하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초식. 낭만주의 시대의 과잉한 다시 한번 쭉 해주시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에 가면 방송 다운로드로 네.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연장에 갈 때 좀 불편합니다. 뭐 락 공연장이나 포크 콘서트를 간다, 혹은 나가수 표를 어떻게 얻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술의 전당을 가게 됐다. 드레스 코드 생각하게 되죠. 네. 네. 아니 이렇게 입고 가도 되나? 네. 지금 격식에 맞나? 오늘 우리 세 분의 이렇게 옷차림 요대로 그냥 가도 됩니다. 실제로 서구의 공연장에서 근사하게 차려입을 사람들은 근사하게 차려입습니다. 네. 왕족들이 오기도 하고 네. 의전이나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70%가량은 낮에 평소 차림 그대로 거의 들어옵니다. 그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드레스 코드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물론 이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네. 뭐 오늘 뭐 한다며 그러고 쭉쭉 들어가면 본인에게 무엇보다 결례죠. 다른 사람에 대한 결례를 떠나서 그런 정도는 우리는 좀 상식이 최소. 평상시의 복장 정도면 충분하다. 네.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요. 아무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락 콘서트에서도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클래식에서도 뭐 핸드폰 켜놓고 있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 상식이 될 기본이죠. 때문에. 이거 어때요? 박수. 박수는요, 안 치는 게 최고입니다. 원래? 왜냐하면, 쳐야 될 때 쳐야 되고요. 또 안 쳐야 될 때 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안 치는 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쳤다가 가령 이제 1학장, 교향곡 대체로 4학장 정도 네. 돼 있습니다. 2학장에서 그치는 수도 있지만 또 안전한 것은 안 치는 네. 거죠. 네. 모를 때는 치지 마라. 그리고 교향곡뿐만 아니라 뭐 소품들도 그렇고 피아노, 소나타 이런 것도 1, 2, 3학장 다 있죠. 그러면 1학장이 끝났다고 해서 음악 전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모르거든요. 네, 청중도 그렇지만 피아니스트나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호흡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20초 이상 호흡을 유지하면서 다음 악장을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박수를 쳐버리면 좀 그런 리듬이 경우가 깨지는 있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악장과 악장 사이 안 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그게 악장과 악장 사이라는 기본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차르트 레퀴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파트에서 굉장히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네. 아멘 하면서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고 박수를 우레가 같이 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어지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 치는 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잘 또 모를 하나는 때는, 네.
공연이 끝났어요. 네. 정말 이 곡은 내가 완전히 끝이야. 완전히 알고 있고 다 끝났음에도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안다 박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은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게자 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곡이 여기서 끝났다는 걸 내가 안다. 안다 박수. 네. 안다 박수. 나 알아. 그리고 박수가 그냥 교향곡의 그 여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혹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쵸, 맞습니다. 젖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박수를 쳐버리면 끝나자마자 그냥. 네, 그것은 물론 감격에 겨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부천필의 임원정 선생님이 한 몇 해 전에 말로 교향곡을 리사이트를 끝내시고 나서 1번 교향곡을 최후로 한 번 더 하셨을 때는 정말 감격적이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네. 4악장. 그때 저도 마지막 4악장이 끝나자마자 일어설 수밖에 없었는데 거의 절반가량이 용수철처럼 튀어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반 리액션이죠, 그냥. 그냥 생각하지 않고 리액션입니다. 예. 바로 튀어나오는. 너무 감격적이고 그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1시간 동안 경직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영혼을 거기서 해방되는 느낌 속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었죠. 근데 영혼이 예, 경직됐다. 대체로는 그게 어떤 느낌이죠? 영혼이 경직되는 거. 예, 그 선율에 포박당하는 거죠. 선율에 포박돼서 영혼이 경직됐다가 순간적으로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박수가 나오죠. 해방의 기쁨. 네. 제가 이런 그 DVD를 본 적이 있는데요. 클라우디오 아바도라는 유명한 지휘자고요. 이분이 베를린 필의 유명한 그 지휘자였었는데 그만 암에 걸리셔서 물러나셨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사이먼 레트리라는 분이 이제 하셨고 이분이 암투병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시면서 해마다 스위스 루체른 페스티벌에 지휘를 하고 계신데 그러시다가 이제 베를린 필과 다시 한번 베르디의 레퀴엠이라는 굉장히 긴 곡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엄청난 폭풍우 같이 스케일처럼 몰아치다가 조용하게 끝이 나요. 네. 자, 조용하게 음악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암투병 와중에 아바도가 계속 서서 지휘를 했기 때문에 숨이 벅찬 거예요. 네. 우리가 조용한 곡이라고 해서 쉽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숨을 고르면서 굉장히 어렵게 불러야 됩니다. 조용하고 느린 곡도. 지휘도 마찬가지죠. 숨이 벅차니까 이분이 막 숨을 고르느라고 숨을 쉬고 옷매무새를 잠그고 하는 데가 거의 1분이 걸립니다. 박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그 수많은 청중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몸을 이제 완벽하게 평정심을 되찾자 그때서야 박수가 나옵니다. 그 정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치는 게 남는 거다라는 겁니다. 안다 박수. 네. 아예 몰라서 아무데나 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사실 안다고 치는 박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라리 박수를 치는 동안에 그 여운과 그 의미 나아가서는 왜 박수를 칠까? 이런 거를 성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혹시 내 영혼이 포박되진 않았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공연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공연이 뭐 3분의 2 이상이고요. 그럴 때 멘트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박수를 내가 안 쳤어요. 몰라서 안 쳤는데 주변에서 같이 간 연인이 왜 안 치나 쳐다볼 때 내가 실망했다는 표현으로 적당 영혼이 포박됐다 이런 수준에 오늘 제자들이 많이 왔네. 실제로 이 클래식 산업이 제도화되면서 대중과 좀 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와서 박수 쳐줬다는 거죠. 네. 뭐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만 뭐 관례적으로 그리고 사실 또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치는 건 뭐 또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까지 박수를 칠 이유는 없는 공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많이 왔네. 한마디 정도. 이건 너무 지나치게 아웃사이더적인데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필살기 하나 정도. 네. 그러니까 클래식 주제가 막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나는 뭐가 좋아 할 때 나는 이거야라고 한마디 던져주는 거. 저는 여기서 좀 진솔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속 진솔은 하셨어요. 네, 이 클래식의 그 뭐 편의상 하수, 중수, 고수가 있다면 중수 이하 분들이 사실은 몰라도 되는 어려운 음악 용어를 나열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감정이 교감될 수도 있음에도 원래 불구하고 고수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네. 그런 거는 다 책에서 보고 베낀 얘기라고. 예. 게다가 음악 공연장에 가면 팜플렛에 써 있는 것도 그 공연의 의미나 곡의 의미, 시대적인 정황, 지휘자의 해석 이런 거보다는 이 악절은 두 마디째부터 알레그로 뭐 이렇게 그렇죠. 어려운 네. 난해한 용어가 써 있는데 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허벅지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네. 네, 축구장의 면적, 평방미터 이런 거 모르고도 그렇죠. 박지성 선수 얼마든지 아름답습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박지성 선수한테 말도 해요. 야, 거기서 패스했어야지. 이런 말까지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클래식이 좀 다른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음악 용어들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의식하지 않는 게 좋다. 오히려 그 그런 음악들이 구성돼서 그런 용어들에 의해서 그 음악의 세계가 구축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문도 못 열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그렇죠.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는데요. 네. 그래도 요거 정도는 즐기고 있다라고 네네.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바흐가 등장한다든가 뭐 하나 던져주세요. 저는 딱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네.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강마애가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강마에 도전하는 젊은 지휘자가 있었죠. 네. 둘이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말다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어린 제자가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각 잡고 폼 잡는 지휘자, 막 카리스마 있고 이런 지휘자 싫다. 저는 카를로스 클라이버처럼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 이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클래식의 진부함을 다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클래식인 너무 제도화, 관습화, 박제화되는 거랑 또한 전 세계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가지고 뻔한 레퍼토리 좀 실력 있으면 데뷔할 때 다 차이콥스키로 합니다. 슈베르트로 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제의성, 신성성, 영원성, 초월성 이런 것이 사라지니까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그런 세계를 추구하려고자 했습니다. 라이브만이 최고다. 물론 이분도 레코딩이 좀 몇 개 있습니다만 이분의 명반은 대개 라이브 레코딩이고 그 라이브 레코딩도 본인의 허락이 아니면 발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베토벤, 브람스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의 레코딩 많지 않습니다. 카라얀이 한 200여 종에서 집계에 따라서는 500종가량. 카라얀 뭘 사야 될지 몰라요. 카를로스 클라이버 5장 정도 사면 이분의 명반은 거의 다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브람스 4번, 베토벤 5번, 7번. 굉장히 대중적인 레퍼토리죠. 그리고 카를로스 클라이버라는 지휘자가 있죠. 브람스 4번이요. 네. 여기서 제가 뽑은 문장 이겁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브람스 4번 들어봤니? 괜찮습니다. 요거 좋죠? 네. 네. 외워주시고요. 네. 초식이 필요할 경우, 급한 초식이 필요할 경우에 꺼내주십시오.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브람스 4번은 들어봤냐? 들어보고 얘기하자. 자, 강원 선생이 뭐 나왔다고 그랬었죠? 이분이 강원 또 선생. 대단한 클래식 사실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원래 음악 전문가죠. 네. 음대 대학원을 나왔죠. 네. 이분이 왜 브람스 4번은 이토록 지겨우면서도 어려울까? 시금을 전폐하고 100번을 들어봐야 되겠다. 시금을 전폐. 네, 그리고 실제로 시금을 전폐하고 100번을 목표로 하다가 25번째 반복해서 들은 이후에 네? 역시 지겨우면서도 난해하구나.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정도에 도전할 만한 세계이긴 합니다. 네. 그거 25번 정도는 듣고 얘기하자. 요렇게 되면 대부분은 제압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말만 시키면 문어체가 튀어나오는 좀 오늘 길었나요? 네. 정윤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